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결혼 생활은 늘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는 약 4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연애 2년 차쯤 되었을 때 이미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우리 이제 더 기다리지 말고 결혼하자. 난 준비 다 됐어. 그 말이 싫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그를 사랑했고 함께할 미래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에선 뭔가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사례 때문이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했는데 불과 1년 만에 파국을 맞이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시누이들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잘해주던 시누이들이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태도가 돌변해서 온갖 간섭과 잔소리를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늘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결혼 전의 모습에 속지 마. 시누인 결혼하면 달라져. 자기 집안 사람 지키려고 며느리를 몰아붙이거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에게는 세 명의 누나들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남편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세 명의 시누이와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엔 시누이들과 이미 인사도 나눴고 왕래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들 유쾌하고 활달한 성격이었고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얘 참 똑부러진다. 네가 동생이랑 결혼하면 참 든든하겠다. 라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럼에도 저는 친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을 재촉했을 때 솔직히 말했죠.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보자. 그냥 두려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저는 결혼을 미루었고 결국 2년 뒤 연애 4년 차가 되어서야 남편과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초반만 해도 저는 괜히 시간을 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3명의 시누이들도 마치 친언니들처럼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당시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출장이 잦았을 때 시누이들이 해주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괜찮아. 바깥일 하던 사람은 계속 바깥일 해야지. 안 그럼 답답해져. 너 멋지다. 커리어 우먼 같아. 우린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는데 진짜 부럽네. 하고 싶은 일 계속하고 그렇게 살아. 응원할게. 저는 속으로 감동했습니다. 친구가 겪었던 일은 어디까지나 예외였구나. 나는 운이 좋은 거구나. 그렇게 믿었죠.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바쁘니까 명절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넌 잠깐 들렀다 가면 돼. 와서 맛있게만 먹어다오. 알았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면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제가 맡은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 과로가 쌓였고 어느 날 사무실에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무리를 줄이고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후 1년 반 정도 일하다가 직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이건 그냥 긴 휴직이라고 생각해. 언제든 돌아오면 돼. 라고 위로해 주셨죠. 다행히 지금은 다시 복귀했으니 그 말이 빈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문제는 직장을 그만둔 그 시점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땐 오히려 존중받고 시댁 식구들에게 든든한 며느리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수입이 끊기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결혼 초반에 보여줬던 다정함은 어디까지나 포장지였을 뿐이라는 걸요. 제가 바쁘고 잘 나가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일 때는 부러움과 존중으로 다가왔지만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집에 머무는 순간 그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누이들의 요구, 남편의 무심함,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저를 짓눌렀습니다. 사람이 180도로 변한다는 말, 저는 실제로 그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혼하면 다 바뀌어.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남편도. 우선 크게 다가온 건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계셔서 적적하시니 그러려니 했죠. 남편도 막내라 유난히 챙기던 어머니니까 보고 싶어서 오셨겠지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잦아졌고 무엇보다 문제는 연락 한 번 없이 불쑥 찾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전 집에선 편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여자라면 아실 거예요. 집안일 하다가 속옷은 생략하고 가벼운 티 하나만 걸치는 경우, 더운 날에는 그냥 홈웨어 차림으로 뒹굴거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벨소리도 없이, 문자 한 통도 없이 갑자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놀란 듯 반갑게 인사를 해도 제 모습이 불편했는지 시어머니는 꼭 한마디씩 던지셨습니다. 옷차림이 그게 뭐니? 격없이.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얇은 원피스 하나 걸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저를 훑어보며 웃으며 이러셨습니다. 아이고, 집에서 노니까 벌거벗고 우리 아들 꼬시는 거냐? 순간 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그게 아니라 말끝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게 손짓을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지금 거의 벗고 있구만, 남사스럽게. 여잔 좀 가리는 맛이 있어야 해. 그렇게 홀딱 벗고 있으면 남자도 달려 들려다가도 멈추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수치스럽던지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분명 제 집에서, 제 공간에서 편안하게 있는 건데 마치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이 달아올라 숨이 막혔죠.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미정아, 있니? 네, 어머니, 저 지금 화장실인데요. 대답을 했는데도 불쑥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려 했습니다. 뭘 놀라냐? 내가 멸치 볶아왔어. 간 맞는지 한번 먹어봐. 그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 지금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제 입에 멸치를 집어 넣으려 했던 겁니다. 황당하고 수치스러워서 숨이 막혔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죠. 자기야, 나 정말 불편해. 어머님이 너무 날 편하게 대하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어떻게 지내든 간섭하시고 연락도 없이 들락거리시잖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는 안 해. 그게 왜 불편해? 우리 엄마가 널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하는 거잖아. 누나들한테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야. 그걸 운 좋다고 생각해야지. 나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시어머니는 나를 진짜 딸처럼 편하게 대하네. 이렇게 말이지. 지금 그게 말이 돼?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 프라이버시? 가족끼리 무슨 프라이버시야.
네가 너무 유난 떠는 거야. 좀 내려놔. 가족인데 뭐 그렇게 예민하냐?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제 입만 아플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속옷은 단단히 챙겨 입겠다. 그렇게 마음을 굳히면서도 제 안에서는 씁쓸함과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존중해주고 챙겨주는 듯 보이던 시댁이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게 되자마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라 늘 긴장하며 살았죠. 현관 비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화장실 문을 잠가도 혹시 또 열리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 편이 아닌 어머니의 방패막이었죠. 엄마가 널 딸로 생각한다는데 왜 못마땅해 하냐.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딸이라면, 딸처럼 대해준다면 과연 저런 굴욕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죠. 그들이 말하는 딸처럼 대한다는 건 존중이나 애정이 아니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대한다는 말과 다름없다는 걸요. 그럼 시누이들은 어찌했느냐? 저는 결혼 후에도 늘 3명의 시누이들을 믿었습니다. 사실 처음 결혼할 때 가장 두려웠던 것도 시누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오히려 저를 언니처럼 챙겨주는 듯 보였습니다. 누군가 제 걱정을 하면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올케 건강만 잘 챙겨라 라고 말하곤 했죠. 그래서 저는 마음 깊은 곳까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생각보다 허무하게 깨졌죠. 남편은 영업직이라 통화가 잦습니다. 그리고 그의 휴대폰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죠. 저는 사실 그런 걸 신경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영업하는 사람은 늘 고객과 통화 안에 혹시라도 분쟁이 생길 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피곤하다며 샤워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게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만보기 앱 좀 깔아줘. 네가 쓰는 거 있잖아. 나도 그거 쓰고 싶어. 저는 별 생각 없이 응 하고 대답하고는 앱을 설치해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앱 정리를 하다 우연히 음성 파일 폴더를 보게 된 겁니다. 순간 호기심이 스쳤죠. 이 사람 하루에 얼마나 고생할까? 누구랑 무슨 대화를 나눌까? 괜히 짠한 마음도 들어 한번 들어보게 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셋째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잠시 멈칫했죠. 그녀는 평소 누구보다 제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와이프 건강 챙기라고 꾸짖던 사람이었고, 명절 때도 일부러 제 편을 들어주는 듯한 말을 해주곤 했죠. 그런데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는 제 기억 속 다정한 시누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야, 네가 너무 올케를 부려줘서 그런 거잖아. 일은 언제 하냐?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를 풀어줬다고? 셋째 신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솔직히 걔 볼 게 뭐 있냐? 일이라도 하니까 봐준 거지. 와, 이제 일도 안 하고 그냥 너한테 붙어 살겠다는 거야? 김성현, 너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녀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잘하기라니? 우리한테 잘하기라니? 네가 제대로 잡질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언니가 그랬어. 빨리 일하게끔 하라고. 조만간 언니가 한마디 한다고 했어. 알지? 언니 한 번 하면 엄청 크게 혼내잖아.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제대로 잡아놔.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제 귀에 들린 건 분명 셋째 신우의 목소리였고 내용은 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항상 달랐습니다. 네 와이프 몸 상한 거 아니냐. 남편이 뭘 했길래 아내가 이렇게까지 됐냐. 이런 말들을 하며 오히려 저를 감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제 앞에서는 옳게 걱정하는 척을 하면서 뒤로는 남편과 짜고 저를 비난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운운하다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단 방문, 시누이들의 뒷담화, 그리고 남편의 무심한 태도까지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저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이 더 커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제의 근원은 바로 거리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세 명의 시누이는 차로 15분 거리에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까웠죠.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비추려면 금방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집으로 들이닥칠 수 있는 거리. 시댁 식구들의 과도한 간섭과 잦은 만남은 결국 이 거리 덕분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했죠. 우리 이사 가자. 너무 가까이 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당신도 회사까지 출퇴근 멀잖아. 회사 근처로 가면 훨씬 편하지 않겠어?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픽 웃었습니다. 이사? 돈이 어딨어. 괜히 꿈도 꾸지 마라. 지금 전세금 겨우 맞추고 사는 거잖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죠. 사실 결혼 전 부모님께서 집 살 때 보태라며 주신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를 고집했고 당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나서서 지금 집을 계약하자며 압박을 했기에 저는 그 돈을 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돈 있어. 결혼 전에 부모님이 보태라고 주신 돈, 그리고 내가 받은 퇴직금도 있잖아. 합치면 집 살 돈 충분해. 뭐? 돈이 있었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그때 얘기했으면 전세가 아니라 집을 샀을 거 아니야. 자기야, 생각 안 나? 우리 이 집 얻을 때? 어머니랑 누나들이 꼭 이 집을 하자고 했잖아. 심지어 계약금까지 어머니가 넣으셨고, 당신도 매일 말했잖아. 내가 어머니 불편하다 하면 어머니 덕분에 번듯한 집에서 신혼 시작할 수 있었다. 고맙게 생각해라라고. 그래, 고마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우리를 좀 생각하자. 당신 회사까지 멀어서 힘들다며. 그러니 이번엔 우리만의 집으로 가자. 뭐, 힘들긴 하지. 맞아. 여긴 엄마 마음에 들어서 들어온 집이지. 사실 내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건 아니긴 해. 엄마랑 누나들이 자기가 결혼 초반에 바쁘니 나 챙겨주려면 가까워야 한다고 했거든. 근데 지금은 자기 집에 있잖아. 그래, 그러면 이번엔 회사 근처로 가자. 이젠 자기가 내 뒷바라지 해줄 수 있잖아. 그게 더 낫겠다.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집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발품을 팔며 부동산을 돌았죠. 인터넷 매물도 빠짐없이 검색했고 남편도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다녔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 채광도 좋고 회사랑도 가깝잖아. 괜찮네. 근데 주차장이 좀 협소하다. 여긴 관리비가 싸대. 요즘 전기세도 부담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맞네. 구조도 나쁘지 않고. 둘이 함께 다니며 의견을 나누는 순간만큼은 마치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둘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딱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남편도 현장을 직접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 이 집으로 하자. 그날 저녁 남편은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 집 계약하자. 돈은 나한테 보내. 어차피 내가 계약하고 처리해야 하니까 오늘 중으로 나한테 보내면 돼. 그러면 계약 마무리할게. 저는 순간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큰돈인데 직접 같이 가서 계약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괜히 둘이 같이 가면 번거롭기만 하지.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준비만 해.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돈을 송금한 뒤 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머릿속엔 이미 새로운 집에 들어가서 가구를 놓고 커튼을 달고 새로 사는 상상으로 가득했죠. 이번엔 진짜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기겠구나.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남편에게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얘기도 이사 날짜 얘기도 전혀 꺼내지 않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계약은 잘 된 거지? 어? 됐어. 걱정 마.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진전이 없었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 계약하기로 한 집 있잖아요. 그거 계약은 잘 된 건가요?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 같은 건 없었는데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쥔 채로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뭐야, 남편이 분명 계약했다고 했잖아. 내가 보낸 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는 따져 물었습니다. 계약했다며? 근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없었다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계약했어. 계약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엄마랑 계약했다고. 그냥 우리 여기 전세 끝나면 엄마 집으로 들어가기로.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말했거든? 자기한테 돈 있어서 이사를 갈 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엄마 집으로 들어와 살다가 아니면 엄마랑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가 나중에 엄마한테 집 받으면 되지 않냐고. 그게 더 이득이지 않냐고. 뭐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더라고. 뭐라고? 야, 지금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겠다고? 어머니랑 더 큰 집 사서 들어가겠다. 뭐 이거야? 그렇게 하려고. 근데 누나들한텐 비밀이다. 뭐? 뭐가 비밀인데? 아, 그지. 엄마가 산 게 아니라 누나들이 돈 모아서 사준 거거든. 엄마가 그거 나한테 몰래 주려고 하는데 난 그 집 살 때 한 푼 안 보탰거든. 그런데 내가 그거 홀라당 가져가면 누나들이 얼마나 난리를 치겠어? 그런데 대신에 뭐 우리 자기한테 돈이 있었네. 큰 집 살 땐 우리 돈도 들어가니까 쌤쌤인가? 암튼 함구에 그냥 시어머니 모시고 살려고요 라고 말하라고. 그럼 다들 아무 말 못할 테니까. 뭐라고? 지금 그 진심이야? 야, 김성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면 다 깔끔해. 엄마가 집 준다고 했다고. 그리고 엄마 집 가격이랑 네 돈이랑 합쳐서 집 사면 집 엄청 좋은 걸로 살걸? 나중에 그거 우리 거 되면 결국엔 우리가 이득인 거야. 좀 멀리 보자. 멀리 보자고.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투자라도 해야지. 안 그래?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더 이상 이 인간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티를 내진 않으려 했지만 그걸 모르실까요? 그저 아무 말 않고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합가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도 그럴 생각은 없다고. 그러니 어머니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얼른 접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주사에 던졌으니 이렇다 저렇다 반응을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역시나 다음날 집에 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더군요. 그리고 제게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친정에서 하루 자고 온 것 가지고 가출을 한 것이라고. 네 부모는 딸이 가출을 했는데도 아무 말 안 했냐고. 원래부터 그렇게 가출을 자주 했었냐고. 아디랑 나랑 이미 정했어. 그래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니들 손해 나게 하겠니? 나랑 살면 니들 이득이지. 그러니까 참말 말고 내 말 들어. 돈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 가. 그럼 내가 몰래 아들한테 명의 넘겨줄게. 그래 자기야 자꾸 왜 그래? 왜 자꾸 말귀를 못 알아먹어?
우리가 엄마랑 합가하는 쇼를 해야 누나들이 눈치를 못 챈다고. 우리 자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정말 왜 이럴까? 잔말 말고 그렇게 해. 너는 며느리 돌이라는 것도 모르니? 그래, 자기야, 며느리 돌이. 자기 이제 일도 안 하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나 혼자 버는데 미안하지도 않아? 아, 어머니, 그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날 압박하는 거야? 만일 내가 싫다고 하면, 어머니, 그럼 그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 저 이혼 당하는 거예요? 뭐? 이혼?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아들한테 해를 끼치면 나는 물불 안 가려. 그래요? 그럼 이 물불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잠시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째 신우에게 말이죠. 아, 형님. 제가 형님이라는 말을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죠. 형님, 저 싸가지 없는 며느리 도리도 못하고 남편 내조도 못하는 올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마어마한 소리 들어서요. 제가 이럴 자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머니가 어머니 집 팔아서 제 돈이랑 합쳐서 집을 사자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집은 귀한 아들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형님들 모르게 해치워 버릴 거라고. 근데 지금 어머니 집 형님 세 분이서 돈 모아서 사주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그이가 받으면 싸가지 없는 제가 받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혼해도 반반으로 나눌 텐데 그렇지 않나요? 막 신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 가더니 누나 누나 하며 진정을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신우이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희 집에 올 것만 같았어요. 남편이 저를 노려보며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미쳤다고 지금 이간질 시키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야, 넌 우리 엄마 안 불쌍하냐? 아들만 생각하는 엄마가 안쓰럽지 않아? 너도 부모 있으면서 엄마 입장을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쩌냐? 불쌍? 불쌍하냐고 뭐가? 내 부모는 이런 차별 안 해. 그리고 받은 자식한테 더 잘하지. 안 받아 자식한테 주려고 하지 않아. 불쌍한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바로 나 아닐까? 너 같은 남편 둔? 그럼 어머니, 이간질이라고 했어요? 이간질을 어머니 자식들이 먼저 했죠. 어디 한번 볼까요? 어머니 자식들의 수준을? 지금 막 전화 오죠? 와서 아드님 머리채 잡을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남의 집 불구경이랑 싸움이라는데 같이 구경하실래요? 기가 막혀서. 남편 둘이는 지하에 묻어버리고 며느리 둘이만 찾는 어머니 아들 철도 안 들었고 그리고 인간 댐댐이도 쓰레기거든요. 예, 데려가세요. 저 오늘부터 제 폐기 처분합니다. 저는 결국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배신감과 분노는 저를 집 밖으로 내몰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관을 나서는 순간 신우의 색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를 향해 날선 목소리 쏟아냈죠. 지금 어디가? 무슨 짓 한 거야? 그들의 비난은 눈 깜짝할 새에 저를 애워쌌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굳게 다짐했던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채 잡힐 사람은 저 안에 있어요. 전 이제 더 이상 이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 친정으로 향했죠. 친정집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끌어안으며 물으셨죠. 저는 한참을 울다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 시누이들의 뒷담화, 남편의 배신, 그리고 집 문제로 돈을 빼돌린 사실까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건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보낸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급선무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단호하게 경고했죠. 내가 더 봐주지 않아. 바로 법적으로 제재 들어간다.
그제서야 남편은 황급히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법원 조정을 위해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신의 둘이 했구나. 그들은 평소 남동생을 누구보다 아끼고 잘 챙겼지만 자신들의 이해 관계가 걸리면 누구보다 잔혹하게 뭉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사준 집인데 남동생이 그걸 먹어버리면 당연히 빡 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차가운 한숨을 내쉬었죠. 결국 법정에서 저는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과의 관계는 법적으로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은 이혼한다라는 말을 할 때 제 눈가에서는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오랜 엉돌림에서 벗어난 자유의 눈물이었죠. 내 꼴을 보라고. 그렇게 똑똑한 척은 다 해놓고 결혼 생활에서는 완전히 똥멍충이처럼 살았구나. 이제 저는 다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출장도 다니고 예전처럼 바쁘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지요. 예전 같으면 피곤하다고 투덜댔겠지만 지금은 그 피곤함마저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시댁에서 요구하던 며느리 도리, 끝없는 희생의 강요는 더 이상 제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제 부모님께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젠 며느리 도리 찾을 게 아니라 내 부모님께 자식 도리나 열심히 하자.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